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이제 올해 24년 갑신년입니다. 청룡의 해라고 하죠. 제가 청룡을 그려봤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청룡이 들고 있는 여의주의 기운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향하기를 기원하면서 일주일 동안 좀 쉬었는데 영상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신년에 들어가지고 뭐 최근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못한데 그 중심에는 M7이라고 하는 애플을 비롯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 어쨌든 뭐 이런 종목들이 23년에는 시장을 주도하면서 특히 AI라는 키워드 요게 붙어가지고 쭉 우상향을 하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미국 시장의 증시를 이끌어 당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기어이 연말이 돼서나 이제 중소형 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키높이를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일단 최근에 애플이 3%대 빠지고 알파벳도 아마존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AMD 등등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밀리면서 종합지수가 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나스닥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보라색 시그널이 7개나 출현이 됐어요. S&P 500에선요. 노랑 시그널, 과열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라고 미리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조정은 불가항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다만 제가 얘기 드린 건 나가다 눌려도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시대 다음에 눌릴 것이다. 이거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거는 한 번 더 땡깁니다. 한 번 더 땡겨가지고 지붕을 완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엔 한 번 누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일자로 그냥 쭉 폭포수처럼 내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좀 누르는 현상. 근데 이런 현상이 나올 때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 시장이 나스닥 시장과 괴리가 있는데 그거를 맞추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라 그럴 때 우리는 덜 빠지고 반등을 많이 하고 덜 빠지고 반등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 시장 빠지는 폭을 우리 시장 버텨내면서 이 간극, 지금의 이 괴리를 맞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간극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코스피가 지금 상대적으로 꽤나 좀 높은 위치에 있어요. 200일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코스닥은 이렇게 있고 코스피는 이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괴리율이 있다. 근데 당연히 코스닥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따른 그런 수급이 이어졌을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는 시총 상위주인 2차 전지주들이 힘이 없잖아요. 2차 전지주들이 어느 순간 힘을 쓰면서 코스피와 조금 키높이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아니면 코스피가 내려오든지 지금처럼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HLB, 알테오진이 미쳐서 올라가든지 이런 선택지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런 새로운 24년에 새로운 청룡의 판짜기를 한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현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미국 시장을 본다고 하면 애플, 마이크론, 뭐 TSMC, 엔비디아, 인텔 뭐 구분 없이 다 빠졌습니다. 뭐 리비안도 그렇고 메타, 넷플릭스, 포드 전부 다 약세를 보였죠. 특히 ARM이나 뭐 보잉, 아마존까지 쭉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장중에는 2%가 넘게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마지막에 조금 땡겨 올렸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은 그나마도 장중에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좀 버텨주는 모습도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명확하게 무슨 현상이 있냐면 기간의 수익 확정에 따른 즉 연말에 기간이 수익 확정 짓기 위해서 쭉 지수를 땡겼단 말이죠. 종목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익이 완성이 되고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매도를 하겠죠. 연초니까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 물량 누가 받는다? 대주주 양조세 회피를 위했던 개인 그리고 24년 새로운 판짜기에 동참하는 개인 개인들한테 좀 넘기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 특히나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잊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10월 달부터 좀 이 셧다운 얘기가 시장에 불거졌었죠. 그러면서 11월 초에 1월, 2월까지 조금 밀어놨었다. 그래서 중요한 법안들이 이제 2월에 도래하게 되는데 요게 좀 타협점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지금 뭐 대표 바꾸고 막 이러고 있죠. 요게 아마 IRA 바이든 대통령의 생명줄과 같은 그런 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맞대결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1대1로는 그냥 뭐 지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사활을 걸고 지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쟁점이 만만치 않게 꼬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증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초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요거 안 그래도 좀 거슬렸거든요. 이게 5천만 원까지는 수익을 봤을 때 공제를 해주는데 요 이상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이거 수익금의 20%를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의 수익이 났다. 그럼 5천만 원은 공제가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의 20%면 얼마죠? 바로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을
금융소득세로 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말이 되나요? 전 이거 지금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수익을 봤을 때 보전을 해줄 거면은 그러면은 5천만 원까지 공제해줘?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1억입니다. 5천만 원 1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1억을 해주면 나라에서 2천만 원 이거 연말정산처럼 환급해주나? 그런 보장은 없고 그냥 원금의 기준에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닌데 이런 구조가 조금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득에 세금이 갈 수는 있죠. 근데 손실에는 그러면 이거 안전장치 좀 해주나? 이 소득 본 사람들의 세금을 거둔 걸 일로 좀 보전해 주나? 음,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튼 요거를 좀 해제하겠다고 대통령님께서 나서가지고 좀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게 뭐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50억까지 올렸으니까 올해 한 100억까지 기대해보고 싶네요. 이거 상향해주고 그리고 이거 금투세 조금 없애면 어떨까? 주식 투자자들이 염원이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미시장을 체크해 보면은 사실 매크로 지표로는 크게 악재다 아니면 시장이 빠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환율이 1294원에서 소폭 1312원까지 살짝 튀었다가 지금 1305원대로 안정적이고요. 무엇보다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뭐 국가들이나 선물 이거 안정적이고요.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아마 금리 인하에 따른 이런 기대감에 따른 이런 유동성 확보로 시세가 좀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통상 최근에는 단기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그 자금 회피성으로 비트코인에 좀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증시와 연관성이 얼마나 있을지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도 뭐 크게 이상할 건 없고 장중에 좀 이렇게 3.8%까지 내려가고 4%대도 깨봤었는데 시장이 미국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튀는 모습까지 보이는 정도. 그게 위협적이진 않다.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거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짙은 정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폭에 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코스피가 완전 박살이 났죠. 이게 뭐냐면 제가 잠시 이제 쓰고 보여드릴 텐데 연말에 기관들이 정말 많이 집어샀어요. 그러면서 코스피를 쭉쭉 당겼는데 10월에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그냥 미친 듯이 던지거든요. 오늘 현물을 막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코스피 2% 마이너스 코스피 200 2.4%.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힘을 쓰는 장이 아니었구나. 이거 볼 수 있겠고 더 도드라지는 건 종합지수 코스닥에서 0.9% 빠졌는데 코스닥 150은 1.8%까지 빠지는 즉 시총 상위주가 오늘 코스닥의 하락을 주도했구나. 그래서 중소형주의 상승이 또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치명적으로 좀 하락을 보이는 섹터는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미국 빠졌는데 우리 시장 생각보다 강한데? 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총 상위주가 다 몸빵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업종들 보면은 기타 서비스, 반도체, 화학,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플러스. 이것도 보면 근데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이 미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조금 있었다. 어제도 사실은 시장이 막 변동성이 이렇게 있다가 셀트리온이 14%까지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에 갔거든요. 이러면서 제약바이오가 훈풍이 나면서 막 4%대 초강세. 그래서 종합지수를 그냥 멱살 잡고 끌어당겼어요. 이 말이 뭐냐? 멱살 잡고 끌어당겼다는 말은 시장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어제도 그냥 순 논리대로 흘러가게 냅뒀으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장이 그냥 흐지부지 밀리거나 보합권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힘을 쓰면서 시장 자체에 힘을 부여하고 투심을 살리면서 시장 끌어당겼다. 근데 그거는 언젠가 한계가 생긴다. 지금도 이미 이제 슬슬 개인들이 좀 지쳐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우리가 면밀히 보면서 리스크 대비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좀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선물을 외국인이 1.5조나 집어던지면서 기어이 프로그램 매도로 인한 하락을 유도해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조수가 없는 장이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아침에 남겨드린 브리핑인데요. 아침에 변동성이 좀 있다. 그런데 미리 남겨드린 대로 제가 1월 1일 날도 브리핑을 남겨드렸거든요. 전날에. 급등 나오거나 일부 현금 확보하시라. 함부로 들이는 구간 아니고 차익하면 다른 거 바로 사지 말고 차익해가지고 현금으로 두시라고. 지금 현금 살짝 가지고 있어도 좋은 구간이다.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르지 마시라. 뭐 사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월 첫 주에는 관찰해야 돼요. 지금요. 지금 시세가 제가 보기에 속임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난 23년도에 AACR 그리고 ASCO 아스코 AACR 4월과 6월이거든요. 이때도 보면은 일주일 전, 학기 일주일 전에 이제 시세를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몰라서 제가 오늘을 비롯해서 내일과 그리고 모레까지 이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일어나는 요 전주에 이미 시세가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차익 실현 물량 출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것보다 한 차례 빠르게 어제도 물량 출회가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종목들의 신규 진입은 일단 이 일정들을 소화하고 난 뒤에 정말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추가 데이터 발표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미 해먹고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JP 모건 헤스큰 플러스 있다고. 에러가 나올 기업, 이런 기업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요 정도 그냥 추려서 유력한 종목 정도가 좀 버티는 모습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간다? 아, 그거는 조금, 특히나 바이오가 지금 저항에 걸리는 구간이란 거를 제가 이따가 정리해 봐 드릴게요. 결론을 들면 시장에서 속임수를 걸 수도 있는 구간이다. 하방으로 전환하는 시세 만들려고 한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올려요. 그래놓고 횡보에 만듭니다. 물량 넘기죠. 그래놓고 시장을 빼버려요. 반대로 시장을 빼놓고 흔들다가 그대로 땡기는 이런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이게 22년, 23년에도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거래에서 3거래일 정도는 조금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그죠? 단기 차익 시혈을 통해서 현금 확보나 해지 종목 구성, 요런 거. 해지 종목 좀 들어갔거든요, 단기로. 그래서 이런 거 좀 필요한 구간이다. 오늘까지 쉽게 따랐거나 쉽게 도망가지 않고 관찰하라.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업종을 세팅했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시간이다. 그런데 일단은 어제는 셀트리온, 바이오 쪽이 강세 보였고 오늘도 바이오 쪽 강세 보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속임수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번 주 내내는 일단 수급 동향을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게 일단 삼성전자에서 노랑 시그널이 떴어요. 이 과열 시그널이고, 그리고 제 차트 두 번째 거에서 상단 터치가 나왔거든요. 이미 두 개 정도의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남겨드리면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번 주 내내 들어서 계속 리스크 관리 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주 12월 말에 들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여러분이 8, 9, 10 세 달 동안 하락을 맞으면서 외부에서 막 자금 끌어다가 막 물타기 하시고 새로운 포트 싸니까 새로운 포트 구성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외부에서 끌어온 자금이 있다면 그거 원위치 시킬 구간이다. 이거 이미 12월 달에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원위치 시키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부디 원위치 시켜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판단하거나 지르지 마시라. 저도 그냥 걸어놓고 나간 종목 그냥 그대로 현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현금이 필요한 시기예요. 리스크 관리가 생명이라고. 이거 꼭 잊지 마시라. 항상 시장에서는요, 100% 수익을 23년에 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한 종목에서 수익 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0% 깨먹으면 또 끝이에요. 꾸준하게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그 시간을 잘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야기 남겨드린 거죠. 오늘 장초에 두 가지 조건 중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으면 차익 챙겨 놓으시라. 반도체나 기술주, AI 묻은 쪽, 즉 HBM이나 CXL 아니면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 다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반도체.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3% 넘게 빠진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를 볼 수 있는 개별 종목. 요즘에 2차전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럼 바이오가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한번 잡아봐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 얘가 82포인트 이상에서는 절대 신규 진입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나스닥이 내려쳤는데도 지금 투자자들은 탐욕적이거든요. 이 탐욕이 조금 꺾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적어도 노말 정도까지 한번 내려오는 바늘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바이오가 조금 더 왜 오버슈팅이냐. 이건 미국의 바이오 ETF인데 보면 코로나 때 하락 맞았죠. 그리고 쭉 땡기는 거 같이 땡깁니다. 그리고 하락도 같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 요 박스에 걸려있거든요. 최근에 이 S&P의 바이오테크 ETF가 이렇게 3일 정도 빠졌는데 우리 시장이 두 번을 무시하고 오르더니 오늘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는 조금 별개의 강세운을 보이고 있다. 굳이 키노필 따지면 욕인데 한 번쯤 오버슈팅 나온 거거든요. 미국도 못 올라왔어요. 한참 더 올라와야 된다고요, 바이오테크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뭐 9.P 정도까지는 오기는 했는데 11,000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기대는 일단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바이오 ETF도 여기까지는 올라오겠죠. 어쨌든 우리 시장이 스타트를 먼저 끊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스타트를 끊고 우리 시장이 스타트 끊었습니다. 바이오도. 지금 우리 시장이 조금 오버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바이오도 단기적으로 시대에 남고 있으면 차익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제가 이번에 휴가 가가지고 이렇게 책 보다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의심이 들 때 뭐 이렇게 책 내용 가져왔는데, 의심 가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됩니다. 특히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불확실하고 추세가 바뀌는 그런 뒷받침하는 몇 가지 단서, 이게 시그널이겠죠. 이런 거 발견했으면 일단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상책이라고. 리스크 관리했다가 현금 10% 생겼는데 시장 도망가. 그래도 종목은 있어요. 근데 현금을 안 만들면은 빠졌을 때 대응이 안 돼요. 그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꼭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한번 준비해 봤다. 그래서 자본은 토끼와 같다고요.
위험의 조짐만 있어도 후다닥 도망가 버린다. 그 기관 외국인 기가 막히게 도망다니잖아요. 우리도 투자할 때는 토끼처럼 그냥 팍팍 위기가 생긴다면 빠르게 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영원한 1등은 없다. 이런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이게 한 달 동안에 23년부터 올해 오늘까지의 수급입니다. 그러면 기관이 지금 미친 듯이 샀고 외국인도 미친 듯이 샀거든요. 그동안 개인은 팔았어요. 근데 개인이 또 오늘부터 이제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불확실했어요. 아침에 막 이러다가 이렇게 올려쳤는데 오늘은 시장이 한 번 더 툭 빠져버리니까 이제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개인이 받고 그리고 기간이 이제 금투가 이렇게 연말에 들어왔던 거 아마 주구장창 나올 것 같아요. 이거 4조 정도 되는데 요 물량이 여기로 아마 넘겨질 때까지는 쉽게 세력이 끌어당겨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요걸 표로 보면은 11월부터 기관이랑 외국인이 미친 듯이 땡기죠. 그동안 개인은 미친 듯이 털립니다. 그런데 이 두 달간 최초로 가장 강력한 매수세가 어제와 오늘, 특히 오늘 나왔습니다. 요걸 확대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순매수가, 개인의 순매수가 진하게, 이때는 없었죠. 이런 진한 순매수가. 나왔고, 기관이 물량을 확실하게 좀 많이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기관은 어쨌든 남는 장사하고 있는 거겠죠. 개인이 받아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포인트다. 그래서 시장이 당장 강세로 돌아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물량을 넘기는 작업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오늘 덜 빠지고 강세 흐름을 어제부터 보일 수 있던 거는 이렇게 외국인은 잡아줬는데 기관은 딱히 뭐 잡아준 건 없거든요. 기관이 잡아주고 기관이 뭐 코스피처럼 물량 넘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대주 장수도 회피가 됐기 때문에 어제도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가볍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자체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차트 자체가 외국인이 주도하는 수급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다행인 거는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48조에서 뭐 50조 이렇게 놀다가 지금 이제 53조로 늘어나고 줄고 56조까지 갔다가 53조, 4조 이렇게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신용 잔고는 그래도 많이 늘지 않고 있어요. 16조 후반까지 갔다가 아직도 17조 중반. 그러니까 한 신용 잔고도 2, 3조 정도는 넉넉하게 늘어날 그런 구간도 있다. 근데 이 신용 잔고가 늘어나면은 이 말인즉슨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겠구나. 이런 걸 또 점쳐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해가지고 베타즈 분들에게 단독적으로 좀 브리핑을 많이 드렸는데 뭐 알테오젠, 셀트리온, HLB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이 좀 적절히 대응을 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좀 브리핑을 드려봤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이었어요. 여기, 여기. 요 구간에서 제가 뭔 얘기 드렸냐면은, 이거 물량을 세력이 좀 넘기는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이 물량 넘기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매수 긁어대고, 이 긁어대는 물량에 세력이 넘기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도, 여기서 이거 빠질 때도, 이거 아직 욕심내면서 안 파신 분들, 알테오젠 10에서 20%만 남기고 파시는 거 어떠냐? 했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연말이었다 보니까 아마도 10만 원을 의미있게 찍으면서 개인들 못 도망가게 하는 물량을 수월하게 넘기는 작업을 한번 한 게 아닌가. 제가 알테오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끌면서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탁 빠졌을 때 미리 주가로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수급 논리로 세력 노름에 하락이 나왔다. 눌릴 자리에서 눌린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드린 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은 노랑보라가 다 떴어요. 이러면은 쉽게 못 갑니다. 노랑보라가 삼성전자급에서 이렇게 뜨면은 이거는 쉬어주는 구간이고, 삼성전자가 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시장 코스피도 쉰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 방에 또 말아 올린다? 글쎄요, 그거는 정말로 뭔가 퍼포먼스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어요. 바닥 대비 지금 2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숨고르기 정도는 해줘야죠. 신고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짚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노랑 시그널이 떠서, 그리고 애초에 이거 뜨기 전부터 제가 여기서부터 목표가를 미리 알려드렸어요. 지금 비중 조절 좀 해가지고 잘 대응하고 있는 상태고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내려가는 대로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사를 만들었다. 외국인은 이렇게 좀 최상위권은 아니고 중위권에 있는 코스피 종목들을 바스켓 매매를 했는데 야 진짜 미친 듯이 던졌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그냥 삼성전자를 3천억 던졌어요. 기관이. 이거 지금 주가 꼭대기 만들어 놓고 물량 다 넘기는 거죠. 누가 받아주겠어요? 개인이 받아주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매한가지로 그냥 오늘 집어 던졌습니다. 그냥.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 수급이 꼬여 놓으니까 가지가지 걸리는구나 좀 이렇게 좀 점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어쨌든 이렇게 최근에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좀 이게 오버슈팅이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정도까지 눌렀는데 아마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 뭐 더 빠지면 빠졌다가 이만큼 이렇게 빠진다고 하면 미국은 위에서 후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괴리감이 좀 맞춰질 가능성, 이걸 좀 우리 지켜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코스피랑 벌써 괴리감이 있죠. 코스피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코스닥으로 따지면 미니멈으로 따지면 950p. 그럼 거의 10% 차인데, 와. 지금 아마 종합지수가 여기까지 와 있으면은 우리 계좌가 최소한 20%는 좋아져 있을 건데, 그쵸? 아무튼 이렇게 좀 키높이를 코스피와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들밀리는 현상, 이런 게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죠, 쭉. 아직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미니멈 올라와줘야 되고, 그만 한 해 만은 제가 어디서 논하자고 했죠? 바로 9,000포인트. 지금 9,000포인트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조금 하는 게 어떤가. 리스크에 대비를 할 때다. 한 번은 쉬었다 갈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와, 정말 좀 끝까지 시대를 내는 모습 정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잠깐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보라시그널이 이만큼 떴어요. 그럼 당연히 빠진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빠지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빠지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건 조금 더 15,000까지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N자 파동으로 조금 빠지지 않을까. 빠지는 폭은 많이는 아니고 일단은 14,100. 여기까지만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요 이상은 이제 그 다음 가서 보는 것 같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불강력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S&P 같은 경우도 눌렀다가 기어이 땡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눌렀다가 한 번 더 기어이 땡길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 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내피셜적인 거니까 그냥 참고만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산책을 간단하게 해본다 라고 하면은 눈에 띄는 건 역시 방산이 강했고요. 로봇이 생각보다 약했네. AI도 뭐 주목한다 그러더니 좀 약했다. 중국 묻은 건 다 약했고, 이렇게 정책 관련하다 보니까 이제 CS 윈드나 베어링 이런 쪽도 약할 수밖에 없고, 게임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2차전지도 엄청나게 오늘 주도적으로 하락을 했고, 특히 시총 상위주가 완전 박살내면서 다른 바이오가 좀 올라가는 흐름의 장을 열어줬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그냥 팹리스 정도 움직였고요. 다른 섹터 보면 그냥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퍼릇퍼릇합니다. 바이오 내에서도 좀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은 안 올라. 그리고 알테오젠 네오킹 얘네도 미리 1번, 2번으로 올랐으니까 오늘 3번. ABL이 좀 셀 수 있었죠. 또 에이프릴, 앞타 뭐 이런 애들도 좀 덩달아서 소형주 쪽에서 셌었고,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도 시총이 크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서 수급을 뱉어서 중소형주가 좀 부양이 된 그런 효과를 얻는 하루였다. 특별히 막 엄청 세다 이런 걸 좀 보기 힘들었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시총 뭐 상위권에 완전 랭크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시총 4위 정도 되지 싶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빼면은. 일단 얘는 빠지면은 HLB가 4위고 셀트리온 제약이 5위거든요. 알테오진 6위고. 물론 얘는 3개 합쳐봤자 19조라 가지고 뭐 에코프로 하나도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얘가 대장급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대표하는 코스닥의 종목들이 되어가고 있다. 요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렸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NF 요 세 종목이 올라가면은 코스닥 종합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에코프로 잠깐 차트 이것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드린다고 하면은 뭐 이야기 드린 대로 아닌가요? 자, 여기서 한 번은 들어 올린다. 근데 이거 이렇게 못 간다고. 시간을 끌 거라고요. 그래서 질질질 셀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에코프로 BM에서는 더 명확하거든요. 한 번은 에코프로 BM이 올려진다. 근데 빠질 때 질질질 빠지면서 여기서 빠진 돈이 다른 바이오나 반도체로 빠지는 겁니다. 요런 흐름이 나오면서 코스닥 150과 코스닥 간에 또 간극까지도 맞춰진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거고, 2차전지의 흐름은 최근엔 좋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 고성장 업종은 맞거든요. 그래서 엔소를 봤을 때 24년 1분기 요때가 조금 보릿고개입니다. 이 실적이 좀 둔화가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였는데, 요게 둔화가 이제 확정이 되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올 거거든요. 컨센서스랑 요게 얼만큼 좀 괜찮게 나오는지 역사상 이제 엔솔에 의해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체크해 보면은 다양한 업종을 우리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봐 드리겠고, 현금 비율은 여러분이 내가 설마 좀 시장이 빠지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빠르게 좀 넘겼는데 오히려 좀 짧게 끝난 것 같네요. 제가 시간이 되면 내일이나 또 라이브 방송 오늘도 열었었거든요. 시간 되시면 라이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청룡의 기운이 여러분께 여의주를 불어다 주길 기원하면서 오늘 짧게 마치고 내일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